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며칠 있으면 이제 설이 시작되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오늘 또 이렇게 그래도 법회에 참여하시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이 호흡 수행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외도의 삼매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의 차이점의 그 가장 이제 큰 지점이 크게 다른 지점이 이제 외도의 삼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대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냥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한 집중력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어찌 보면 그 강한 집중된 상태, 그 집중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그거의 그 수행의 목적이라 할까? 거기에 이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알라라 깔라마나 웃다까라마 붙다가 터득한 그런 삼매 선정 상태도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그 최고의 경지였지 그 다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그 대상보다는 이제 우리 마음의 정화, 초점, 이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냐에 좀 초점이 맞춰진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내용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탐진치를 버리는 거에 이제 제일 모든 수행의 방향성이나 주안점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선정을 닦는 이런 수행에서도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거를 그 수행의 모든 수행은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상보다 좀 마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수행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행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할 때도 호흡 수행을 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삼매에 드는 데 있어서 그 삼매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생각으로 뺏기던 에너지가 이제 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쉬면서 숨과 하나 돼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그게 바른 삼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이제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 생각을 이루고 있는 그 장애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또 그런 식의 이제 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막 나는 지금 이게 뭐 별로 의미도 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내가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원침 이런 걸 알고 이제 해야 되냐. 뭐 이런 약간의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관찰을 통해서 이 장애를 놓아버림으로써 선정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 장애 중에 5장애 중에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냥 넘겨도 되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 자체를 무시하고 생각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돌아오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 관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파사나적인 요소 지혜를 개발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우리가 삼매를 개발한다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좀 이게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요소가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생각의 형태가 있고
무시하는 게 오히려 이제 좋은 생각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 나한테 일어난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이게 찌찌거리지? 나한테 일어난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인지 그거를 분명히 통찰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생각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는 이제 무시해도 될 생각이 있고, 하나는 딱 직면해서 그것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를 분명히 통찰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생각,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의 기준은 이 생각이 우리 숨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있는 그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숨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다른 대상으로 가게 하거나, 또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러니까 고요함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분명히 이게 장애가 바탕이 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게 어떤 장애인지 명확히 알고 돌아오는 게 맞다고 그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마음의 고요함을 깨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정도의 생각은, 그것이 뭐 어떤 장애인지 이런 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굳이 분별하지 않고 숨으로 돌아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조금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좀 수행에서 혼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기준이나 뭘 갖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거칠게 나타나는 생각들은 그 뒤에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감정이 좀 끼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좀 불편한 감정이라든가 뭔가 감정적으로 막 집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밑에서 작용하면서, 마음에 그에서 작용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멈추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생각은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툭툭 떠올라서 그냥 우리가 뭐 이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되게 무의미한 생각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뿌리도 없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뇌 잔상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뭔가를 보고 나면 그거에 잔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툭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을 분별하다가 분별한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잔상 하고 나서 그 일어나는 그 여운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 이게 근데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거기에 달라붙거나 막 화가 나거나 이렇게 이제 좀 우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무시해도 좋은 생각.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숨을 알아차리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보다 그냥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생각들은 내가 숨으로 돌아오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거, 우리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행인이 있는 거하고 도둑이 있는 거하고 이 두 개는 차이가 있겠죠. 행인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냥 뭐 그냥 전 사람 지나가는구나 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집에 들어와서 뭐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이놈이 도둑이구나 하고 딱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그게 이제 도둑질을 멈추고 뭐 도망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무시해도 되는 생각,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 크게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동요도 일으키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지나가는 사람 보고 괜찮네, 또는 뭐 멋있네 이라고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또 한 번씩 떠오르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툭툭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의 여운 같은 그냥 뭐 잔상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무미건조해요. 거기 감정이 실려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굳이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이게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이런 걸 막 분석을 해서 이게 욕망인지 성냄인지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거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그런 생각은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내가 숨을 알아차리고 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은요, 일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 고요함은 유지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래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숨으로 가만히 돌리고 있으면, 이건 그냥 마치 이렇게 내가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생각이 그냥 마치 쓱쓱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여러분이 구분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분석하고 오장애 중에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 해도 될 생각이 더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 행인을 붙들고 너 왜 여기 들어왔어 막 하고, 너 누구야, 정체가 뭐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없는 분란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감정이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놀래거나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심장이 뛰거나, 그죠? 호흡이 빨라지거나, 몸이 긴장이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체 반응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뭐 뇌과학적으로 보면 편도체가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몸에도 그 반응을 줍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이거는 좀 일종의 아까 말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우리 실제로 우리가 경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막 누구한테 불만이 생기거나 화가 나 이러면 이게 마음 속에서 벌써 그런 게 이제 약간 비상사태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게 신체 반응까지도 동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숨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슥슥 지나가는데, 이게 내가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를 별로 깨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런 생각들을 굳이 이건 뭐 오장의 감각적 욕망인지 이게 적이 성냄인지 해태 혼침 덜뜸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렇게 그걸 굳이 이렇게 정체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행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냥 그건 일종의 그냥 이래저래 떠오르는 그냥 하나의 망념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좋은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면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 뒤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그 우리 번뇌, 그러니까 장애가 함께 있는 그런 생각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런 생각이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무시하면, 일단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할 때 삼매를 닦든 지혜를 닦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지혜로서 내려놓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이걸 놓아지거든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장애라는 말만 쓰다가 이 장애의 뿌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이게 무명장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일어나는 데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뭔지를 알면 그 순간에 그냥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너 도둑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면 이놈이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이게 욕망이구나, 성냄이구나, 들뜸이구나, 후회, 의심 이런 걸 딱 찍어줌으로써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라벨링을 한다 그래요. 그거에 이제 이름을 딱 붙여주는 게,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움직이다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통찰, 이게 욕망이다, 성냄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거를 직면하면서 그걸 정확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게 뭐라고 딱 규정을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지혜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벌써 감정이 아니라 우리 전두엽이 작용을 해요. 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뻗어나가던 생각들이 이게 일단은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게 뭔 정체를 정확히 알면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의 뿌리가 깊고, 이렇게 수행하는 도중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생각이 딴 데로 가고, 숨은 놓쳐지고 딴 데로 가고, 내 마음도 약간 들뜨거나 침울해지거나 또는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동요되고 산만해지고 이런 형태의 생각이라면 그게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호흡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거를 통찰하고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도망가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게 장애중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끈질기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습관적이거나 여러 가지 과거의 뿌리 깊은 번뇌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경향성 이런 게 여기에 다 녹아있는 그런 번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수행 끝나고 나서 그런 장애가 일어났으면 그 뒤에 어떤 무명이 숨어 있는지 이거를 반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의 정체를 확실하게 통찰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행할 때는 이것도 욕망이다 하고 이제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숨으로 오는 식으로 하지만,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일어난다면 그거를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나한테 이런 마음의 뿌리가 있구나. 그 뿌리가 무명이거든요. 그 무명 장애를 이끌어내는 그 무명을 이제 발견함으로써 무명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무명이지만 드러나면 뭐가 돼요? 명지가 됩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의 정의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은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이 항상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적어도 내가 숨을 알아차리다가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마음에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동요를 일으킨다가 아까 그런 무시해도 되는 생각들은 내가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다른 생각으로 크게 안 갑니다. 여기에 거의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쓱쓱 지나가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가 있는 생각들은 우리 마음이 대상을 벌써 숨을 놓치게 만들거나 이 생각으로 끄달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고요함도 분위기가 확 깨져 버립니다. 깨지고, 그리고 이제 산만하거나 혼침에 빠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경계가 이게 무슨 생각인지를 분명히 이 정체를 알아야 되네.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도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행인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욕망, 감각적 욕망, 그리고 막 저항감이라고 화가 나고 이런 거는 이제 화라고 알아차리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둔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좀 그런 상태, 졸음에 빠지거나 이런 거는 해태온침으로 알아차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들, 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은 일어날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보통 특히 이런 감정적인 영역, 특히 이런 번뇌는 감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안 좋은 감정적인 게 반드시 그게 개입이 되는데, 이런 감정적인 거는 반드시 신체 반응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 마음을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많이 강조하는 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보는 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거를 발견하는 한 또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자기 신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이 막 좀 빨라진다거나 이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보통 이제 수행이 잘 되면 이게 숨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번뇌가 딱 장애가 딱 들어가게 되면 숨이 불규칙적이 되거나 또 빨라지고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이 몸에 긴장이 오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뭐 이렇게 몸이 좀 뻣뻣해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생각들은 알아차린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놓아지고 자꾸 이렇게 끈질기게 좀 생각이 이어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분명히 이놈이 정체가 뭔지를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거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감정을 무시하고 자꾸 묻어두다 보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태온침이 육체의 반응은 대체로 뭐로 나타납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졸리는 식으로 나타나고 막 몸이 나른해지거나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뭐 좀 화가 날 때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막 열감이 막 몸에서 열감이 나타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죠? 그런 거를 좀 보조 수단을,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내가 평소에도 이런 형태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좌선 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이건 내가 알아차려도 잘 안 놓아지고 계속 알아차려도 또 일어나고 알아차려도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 같으면, 이제 자선이 끝나고 나서 또는 내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제 툴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화가 날 땐 그 뒤에 내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거머쥐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욕망의 이면에는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반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삶의 궤적과 다 관계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뭐 경험했던 거, 좀 내가 살아온 주변 환경,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다 연기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나한테 이런 습성이 있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또는 뭐 공격적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구나.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습관, 생각 구조,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를 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반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번뇌를 내려놓는 지혜도 개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통찰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정체를 모르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보다 이놈 지금 이런 생각을 계속 뒤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보통 사람들은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이면에 있는 자기 감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안 없어져요.
내가 막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 실제 그 합리화하는 이면에는 자기 욕망이나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 이면에 있는 그 욕망과 성냄과 해태원침, 덜떠무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러니까 규정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지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무시해도 될 생각.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오히려 수행상 이득이다. 그리고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아까 비유로 말하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자꾸 불러가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막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 마음에 뭔가 영향을 주고 이럴 때는 이것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놓아야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수행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진짜로 이제 수행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이런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생각은 거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수행이 조금 깊어지면은 이제 거의 석석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생각밖에 잘 안 일어납니다. 수행하는 도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더 고비는 뭐냐 하면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또 그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또 그 수행을 흔드는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수행을 하는데 빛이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행자가 이걸 보고 흥분한 거야. 들떠는 거죠. 들떠서 그게 막 그 들뜸 때문에 뭐 수행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빛에만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빛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는데 이런 걸 들뜸이구나. 내가 여기에 애착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수행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 정체가 뭐 이게 좋은 거 나타나니까 막 그게 흥분해 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착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초반에는 이런 장애가 있는 거친 생각들이 주를 이룹니다. 호흡수행을 할 때. 근데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거친 생각들은 좀 가라앉고, 진짜 이렇게 크게, 우리 마음을 뒤흔들지 않는 그런 생각들만 쭉 이어지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이 수행을 방해하는 거는 수행이 잘 되는 순경계에 대한 집착, 또 그게 사라졌을 때 오는 허탈감,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든데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이 잘 돼가는 그 고요함을 깨는 이걸 흔드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좀 편안하고 몸에도 크게 동요 없고 몸도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냥 석석 스쳐 지나가고 우리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런 생각은 굳이 이게 뭐다라고 분별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숨의 리듬이나 숨의 그것도 깨지고 숨도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몸에도 뭔가 긴장감이나 그런 안 좋은 반응도 오고 마음의 동요도 있고 이런 거는 그 생각을 직면해서 이 생각을 움직이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장애를 봐야 돼요. 그 장애가 뭔지 정확히 알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이 장애가 뭔지를 알면 여기에 활용하는 지혜도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잘 안 놓아지면 보통 이런 거는 금방 잘 안 놓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럼 여기에 적절한 지혜를 써서 다시 숨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면 호흡 수행을 할 때 좀 호흡 수행 자체가 우리 마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또 삼매력도 개발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한번 같이 수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수행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자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반주하겠습니다.